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혼자서 조금 진행을 처음으로 해 보는 에피소드입니다. 최근에 어떤 이슈를 다룰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2025 년에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이슈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배나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특히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특히 전에 있었던 1기 때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실제로 트럼프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과연 미국의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에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.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좀 가져올 건데요. 어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는, 그러니까 2027 년부터 시작했던 트럼프 기간 첫 번째 정부의 기간에는 과연 기회나 정책이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줬는지,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줬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트럼프가 국제사회나 기후변화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떤 역효과라도 조금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.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할 생각입니다. 이로 인해서 석유 및 이제 천연가스 생산이 확대할 전망인 인데요. 이에 따른 정책 변화로 2030 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억 톤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. 이는 유럽 전체와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어 사실 이 40억 이라는 배출량이 쪼끔 감이 좀 안 올 수 있는데요. 한국 같은 경우는 1 년에 거의 7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니 이거의 거의 3 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1 년에 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거라고, 2030 년까지 5년 동안 배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40억 토라는 숫자가 지구의 온도에 얼마큼 영향을 줄까요? 이게 사실은 음 구체적인 숫자를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30년 전까지의 40억 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지구 평균 온도를 0.1도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0.1 이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. 이 기변화 이슈에 있어서 특히 이제 2100 년까지 2 도씨를 넘지 말자 혹은 1.5 도씨를 넘기지 말자라는 가장 큰 흐름과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, 그 약속의 0.1 도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에너지입니다. 사실 재생에너지는 크게 두 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하나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입니다. 그중에서 특히 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특히 이제 어 폭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아직은 이제 행정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나오고 있진 않고 있지만,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자마자 했던 일은 바로 풍력 사업을 승인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.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다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 저번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이런 청정 에너지 관련된 법안을 어 법의 이행을 줄이거나 혹은 감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이제 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
모든 전력망 혹은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같이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어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요. 국제금융, 특히 국제 기후 금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.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10억 달러 정도를 기후 금융으로 지원을 했지만 어 옛날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 정부는 이거를 약 6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제출하고 있는, 특히 우리나라에도 있는 녹색 기후 기금 GCF에도 약 40억 달러 정도가 지원이 중단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음 이제 산업, 재생에너지, 에너지, 그리고 이제 어 금융 섹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. 아무래도 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어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. 특히 이제 이번에 어 여러 은행들이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자 만들었던 수많은 네트워크들 혹은 태스크 포스가 있었는데 메이저 JP 모건 혹은 로켓 블랙락 이런 곳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고,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게 특히 금융 섹터에서는 조금 암울한 모습으로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영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당장 그런 트럼프의 금융 지원을 직접적으로 못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양한 은행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기후 금융 쪽은 조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트럼프의 1기 때 기후변화 정책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.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정부는 대략 125개 정도 되는 기후 환경 관련된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했습니다. 이게 사실은 어 굉장히 음 으 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.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2019 년에만 추가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,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연구도 있고 어 여 연구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했었고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책만으로도 이미 누적으로 약 온실가스가 35 년까지 18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. 이처럼 트럼프 정권은 직접적으로 기후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에 있었던 그 분석,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약 40억 톤 정도가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렇게 막연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뭐 그렇다면 꼭 '안 좋은 영향만 있냐?'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?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영향은 있겠죠. 그러나 어 미국의 과거에 이제 파리 협약 탈퇴를 봤을 때 오히려 영국, 유럽,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들이 더더욱 청정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던 사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자체만으로는 분명 직접적인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이 기회를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잡으려고 한다면 청정 에너지 시장 자체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 마지막으로 꼭 미국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주정부 그리고 도시들이 기후 변화 행동에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혹은 새로운
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점도 사실 긍정적으로 그나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대략 간략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.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주력 산업은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, 앞으로 중국과 유럽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마지막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저희가 가져올지 모르겠는데, 조금 더 원하시는 어 의견이나 혹은 원하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편하게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다음에 만나요.